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하나 읽어보고요. 같이 부동산 고민 상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분의 제목은요. 신혼부부 부동산 재테크 도와주세요. 닥터 부자아빠라고 하셨습니다. 사연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여기 같아요. 여기부터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늦어도 40대 중반에는 서울 한강변에 자가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여러 재테크 중 부동산이 그래도 가장 저희에게 맞는다는 판단에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하셨고요. 본론은 이거 같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아직 3급지까지는 3급지까지는 아직 집값 폭등이 퍼지지 않았다는 말씀. 폭등이 아니라요. 사실은 온기, 상승 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폭등은 1급지도 폭등을 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전고점을 약간 올라갔다 정도인 거죠. 그래서 혹은 올해나 내년에 투자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시점에 저희의 방향이 맞는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라고 이제 카페에 남겨주셨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거주지가 영등포구, 보증금이 1억이 있고 월세가 150만 원, 직장은 각각 여의도, 강남이고요. 맞벌이에 세후 1,200만 원. 30대 초반인데 소득이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고요. 자산을 보면은 현금이 1억이 있고요. 보증금이 1억이 있습니다. 합으로 순자산이 2억 정도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신용대출을 각각 1억 정도는 받을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별도 부채는 없습니다. 일단은 목표를 말씀을 하셨는데, 요게 40대 중반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이 있는데, 서울 한강변의 자가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의 어떤 단지인지를 좀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본으로도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를 갈 수는 있는 지역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건지, 내가 마포를 얘기하는 건지, 용산을 얘기하는 건지, 강남권을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목표를 정해야지 그 목표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목표는 40대 중반까지 서울의 자가인데 이게 한강변인데 아무래도 이제 핵심지 한강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인 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대상지는 한 2가지 정도인 것 같고, 세 번째는 투자 시기가 언제여야 되는가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빌라를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지역을 보신 거는 용문동 모아타운을 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망원동 일대 등의 한 4억에서 5억대 빌라를 전세 끼고 투자하겠다. 또는 이제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은 광명 사거리, 철산역 등 재개발 호재 지역에 투자하겠다. 철산은 아마 재건축일 거고 광명 사거리는 재개발이 맞죠.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번, 2번에 투자 시기가 언제가 좋은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빌라는 몇 개 물건을 봐두기는 했는데 막상 투자하려니 결정이 쉽지 않아 조언을 구합니다. 올해 투자를 실행할 경우 대출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를 감수하더라도 투자는 지금 하는 것이 나은지 조금 더 자금을 모으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많이 고민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투자의 시점은 투자처가 올바른 곳이다라고 하면 지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위에 언급하신 1번하고 2번의 지역은 현재 상황에 그렇게 베스트한 선택지는 저는 아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뒤에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하나 보면서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이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어떤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용문동을 보신 것 같아요. 용문동이 보면은 이제 그래도 행정구역상 보면은 용산입니다. 용산이죠. 용산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일단은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조금 이제 구분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이 넓잖아요. 용산이 이렇게 넓은데 급지로 한번 평가를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1급지고 이촌동 일대가 한 2급지 정도, 그리고 말씀하신 용문동 원효로 일대가 한 3급지
급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용산 내에서도 급지가 아주 좋은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아마 이런 거를 보시고 투자를 검토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쉽게 검색만 해도 막 나오거든요. 용문동에 모아타운 딱 치면은 막 검색이 돼요. 이게 뭐 주민 설명회를 했다 그래서 여기가 정비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속도를 막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 그대로 설명회를 열어서 동의서를 좀 걷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단계로 보면 아주 극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셨던 게 내가 뭐 40대 중반에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내가 40대 중반이 되더라도 여기가 정비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첫 투자로서 그리고 무주택자로서는 그렇게 옳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기가 좀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계산 자체가 안 되는 데니까 속도가 좀 빠른데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속도가 좀 빠른 데를 가시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아파트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은 상황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용문동 일대는 용산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게 상위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극초기 단계 예정지일 뿐이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지 사업은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첫 투자로 나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지역에 대해서 제가 좀 평가를 좀 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 망원동의 빌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망원동 일대도 빌라가 이제 구역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아마 보신 지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번지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로 들어서 뭐 이런 한강변에 있는 이런 모아타운을 추진 중에 있는 데를 보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조금 사업의 가시성이 조금 더 처음에 용산 지역보다는 좀 더 빠른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뭐 하셔도 나쁘지는 않은데 투자금을 제가 적어 놓으신 걸 보니까 한 4억에서 한 5억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4억에서 5억에 시드면 우리가 말씀하셨던 이 망원동보다 더 중심 지역에 그리고 심지어는 정비 사업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구역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첫 투자로는 오래 걸리는 지역, 특히 이제 모아타운보다는 조금 더 핵심 지역의 속도가 빠른 지역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관리 처분이 임박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뒤에 제가 예시로 좀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망원동 일대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동일 자본으로는 더 빠르고 더 좋은 지역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쪽 지역을 좀 우선해서 검토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이제 광명도 언급을 하셨어요. 요 광명도 말씀을 하셨고, 뭐 철산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재건축도 있고, 이제 재개발도 있죠. 이런 많은, 여긴 아니고, 이제 많은 구역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명 일대를 내가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거주가 있고 이제 투자가 있다라고 할 때 거주 가치를 내가 조금 더 우선한다라고 하면 광명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성이 아주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뭐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입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공급량 이슈가 조금 있어요.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이제 수요하고 공급을 한번 보죠. 이렇게 광명시잖아요. 이게 24년도고, 25년도고, 26년도고, 27년도까지 공급량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세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량들이 대부분 다 빠르게 소화가 되고 공급량이 조금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공급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광명을 내가 투자해가지고 뭐 몇 년 안에 시세가 굉장히 많이 반등하겠다라고 기대하고 투자하기에는 좀 아쉽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을 보니까 한 분은 뭐 여의도고 또 한 분은 강남이니까 여기를 내가 거주의 목적으로서 그래도 이제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니까 거주의 가치를 좀 중점적으로 둔다라고 하면 이제 선택하셔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가능하시면 이제 서울로 가셔야 되는 이유가 서울을 보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신축 아파트나 신축이 될 그런 단지를 사게 되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여러 번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예시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뭐 사당동 일대도 있어요. 그런 지역이. 뭐 사당동은 바로 방배동 옆이죠. 굉장히 이제 지리적으로 좋은 입지에 속하고 있고, 사당동에도 보면은 빌라 가격이 뭐 예산을 아까 보니까 내가 한 4억에서 5억대 정도 빌라를 본다라고 하셨거든요. 요런 구역들도 충분히 5억대 빌라가 있고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 예정지이거나 초기 단계도 아니고요. 보시면 여기죠. 정비구역 지정은 2017년에 됐고요. 조합 설립 인가는 2018년에 됐고, 사업 시행 인가가 24년도 됐습니다. 24년도 초에 됐으니까 관리 처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구역이고, 여기가 이제 층이 좀 낮았죠. 층이 좀 낮았었는데 최근에 20층으로 정비계획 변경까지 했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사업성도 조금 좋아졌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현재 자본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지역을 조금 더 우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뭐 자본이 많으면 우리가 가장 뭐 좋은 입지를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첫 투자이고 뭐 30대 초반이고 가용 현금성 자산이 많지 않을 때는 그런 주변을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당동 뭐 이런 뭐 동작구 일대 이런 아파트들은 나보다 더 비싼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비싼 지역이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방배동 일대도 거의 한 1만 세대 가까운 단지들이 재건축이 돼서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평당 1억도 다 넘어갈 지역이다 보니까 사당동은 이제 바로 옆이죠. 또 바로 위에는 흑석동도 있고요. 뭐 노량진도 있으니까 나보다 주변 지역의 시세가 높은 지역에 있는 지역 중에서 내가 가진 지역이 뭐 사업의 속도까지 빠르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빠른 시점 안에 뭐 목표로 하셨던 내가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를 먼저 투자했다가 실차익을 보고 요를 시드로 해가지고 갈아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뭐 합산 소득이 맞벌이인데 30대 초반에 거의 1,200만 원이다 보니까 충분히 첫 단추만 잘 끼면 한강변의 핵심지를 우리는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초반에 맞벌이 신혼부부이시고요. 무주택자의 보증금 1억, 월세는 150만 원입니다. 월급은 이제 세후에 1,200만 원이에요. 순자산은 2억이 있습니다. 직장 위치는 여의도 강남이고 부채는 없어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1억씩도 받을 여지가 있다. 목표를 보면은 40대 중반 안에는 서울 한강변 아파트를 보유하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자, 뭐 질문하신 거에 대한 각각 답변을 드리면은 용문동 모아타운은 용산 내에서 보면 급지상 3급지예요. 그리고 극초기 단계이고 예정지죠. 그래서 무주택자에게 첫 투자로는 맞지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망원동 일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4억에서 5억대 빌라 뭐 충분히 나쁘지는 않은데 굳이 뭐 동일 자본을 쓴다라고 하면 입지 및 사업의 속도가 빠른 구역도 우리가 가능하니까 그런 구역으로 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언급한데 사당동 일대도 보면 여기는 정비 사업인데 이미 사업 시행 인가가 났죠. 그래서 관리 처분 바로 직전 단계이니까 투자로서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광명철산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고 투자로 봤을 때 거주성을 조금 더 높인다라고 하면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제가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뭐 25년 특히 25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물량이 소화가 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시세 반등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